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약집에서 1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14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요 시험 관련 내용인데 문제가 얘는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시험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문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례적으로 보통 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14페이지 먼저 시험 시행기관 장 양가로 1번 누구냐면 원칙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시도지사 원칙은 예외적으로 국장이고, 거기 양가로 1번에 시험 시행기관 장 있죠. 거기 앞에 있는 게 원칙일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이고, 둘 다 높은 사람이니까 직접 문제 안 내죠. 일을 맡긴다. 업무위탁. 그렇게 해서 업무위탁. 거기 로마자 1번 I자 한 개 있는 게 로마자 1번 협회. I자 두 개가 그러면 2번이겠네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세 개 있는 게 3번인데 없어요. 학교는 아랫사람이 없다. 학교에 일을 맡겨서 학교가 문제를 낼 수는 없다. 그렇게 된 거고,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만 있고 학교는 없고, 지금은 준정부기관 중에 하나인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문제를 내고 있고, 그래도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 원칙만 일단 잘 기억하자. 원칙이 시도지사.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양가로 2번 시험 공고인데요. 1번 계략적 사항 공고는 벌써 나왔죠. 매년 2월 28일까지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2번 필요한 사항 공고인데요. 그 밑에 확정 공고라고 적어주세요. 확정 공고 같은 말이에요. 필요한 사항 공고, 확정 공고. 공고가 또 나와요. 7월 달에.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이 10월 달이니까 90일을 빼면 7월 달. 그죠? 옛날에는 60일 전까지였는데. 그러면 60일 전까지 그랬을 때는 8월 달에 공고가 나왔나요? 아니었어요. 그래도 공고는 항상 7월 달. 좀 매치가 안 되니까 그냥 90일로 바꾸자. 그래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60일, X 90일 전까지. 한 가지만 그냥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2번. 필요한 사항 공고가 법이 바뀐 거니까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다. 시험이 10월 달이니까 90일 빼면 7월 달에 공고 나오고, 요 이제 7월 달에 공고가 나오면 그때는 좀 불안해지죠. 지금은 뭐 아무 생각 없지만 7월 달에 공고 나오면 조금 불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때도 지금이랑 별로 실력 차가 비슷해 하는 게. 그래서 불안해지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월 달에 승부수를 띄기로 했잖아요. 10월 달에. 그때 막판 한 달에 그냥 몰아치기 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지. 다 그러니까 그냥. 양가로 3번 응시결격사유 시험 못 보는 사람 2명 있어요.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2명만. 다른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고 일단 2명만.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미성년자 볼 수 있고, 외국인 볼 수 있고, 뭐 연령 제한, 국적 제한 그런 거 없으니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볼 수 있고, 시험 볼 수 있어요. 시험장만 똑바로 찾아가면. 그게 힘들 것 같고, 붙으면 축하해줘야지. 힘든 상황에서 붙었는데. 인간극장에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 힘든 상황에서 붙었으니까. 정상인인 우리도 힘들다고 지금. 이따 또 설명드려요. 일단 2명 빼놓고는 다 시험 봐요. 그리고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은 시험 무효로 하고 그 무효 처분 있을 날부터 5년간이에요. 시점을 또 잘 봐야 돼요. 시험 시행일부터 5년이 아니에요. 시험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을 날부터 5년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옆에 양가로 4번 응시수수료 시험 볼 때 공짜가 아니라 돈 낸다. 동그라미 1번 당의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원칙은 시도지사 시험 시행이니까 지자체 조례. 돈 내는 거 총 몇 가지? 6가지. 그 중에서 3가지는 필수로 외워야 되는데 외우셨나요? 3가지. 시험 보러 큰 여기 나왔잖아 바로. 두 번째는 뭔데요? 시험 봐서 붙으면 뭐 하실 건데요? 중개업 해야지. 등록 신청하는 거 중개업 하려고. 그 다음 돈 벌었대요. 지점도 해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그렇게 3가지.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 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두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렇게 3가지가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라. 나머지 3가지는 증들 재교부니까 따로 외울 필요 없다고요.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재교부. 증들을 처음 받으면 공짜. 자격증 처음 받는데요. 공짜라 그랬죠.
처음 교부 받은 건 기쁨 2배. 시험 붙어서 기쁘고 공짜니까 어우 또 기쁘고 기쁨 2배.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국장은 조례를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 공고해. 국장이 더 높은 사람이라서 국장 자기가 정해버리고, 또 세 번째 줄에 업무가 위탁되면 위탁받은 자 아랫사람, 위탁한 자 윗사람, 아랫사람이 윗사람 얻는 게 승인,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다시 보세요. 세 번째 줄을. 주어가 뭔데요? 위탁받은 자 가나 이가 들어가면 주어, 이렇게요. 그럼 결정 공고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결정 공고를 주어가 한다는 얘기. 주어가 위탁 받은 자가 돼 있잖아요. 위탁 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거예요. 다만 위탁한 자의 승인 받아서 해라, 그렇게. 한국말이 더럽게 어렵다. 위탁 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거예요. 시험은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원칙,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하면 지자체 조례.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업무가 위탁되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시험은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은 응시 의사를 처리한 거. 그럼 전부 또는 일부 반환. 3번 전부 반환은 쉬워요. 접수 기간 내 취소, 전부 반환. 또 그 사람들 잘못이래요.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잘못으로 시험 못 보면 전부 반환. 시험 시행 기관 귀책 사유로. 내 잘못이 아니니까 전부 반환. 4번 일부 반환이 가끔 나오죠. 일부 반환. 접수 마감일이 다음날부터. 다음날. 동그라미 칠할 필요 없죠? 왜? 굵은 세로 돼 있잖아.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그 다음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만 취소해도 50% 반환해준다. 접수 마감일이 지난 거예요, 지금. 접수 마감일 지났는데도 반환이 있대요. 일부 반환.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60%. 그 다음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반환. 문제는 접수 마감일 취소했다. 몇 프로 반환? 접수 마감일 취소는 전부 반환. 접수 마감일 취소는 기간 내 취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접수 마감일이 다음날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치사하게 나오면 접수 마감일부터 7일 이내 X. 접수 마감일이 다음날부터 7일 이내. 그래서 당구장 표시 보시면 과오납 잘못 낸 거죠. 동그라미 4번 세 번째 줄에 당구장 표시. 과오납 잘못 낸 거 28,000원인데 모르고 3만원 냈대요. 그런 경우 없지만 그러면 2,000원만 돌려준대요. 과오납한 금액 전부. 납입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3만원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2,000원만. 과오납한 금액만. 그리고 접수 마감일 취소는 전부 반환이다. 그래서 만약에 취소할 거면 접수 마감일 취소해야 돼요. 접수 첫날에 접수했다가 실컷 부려먹고 마지막 날 취소, 전부 반환. 그건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취소 안 하니까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양가로 5번 정책심의원이 작년에 이게 나왔죠. 전면적으로.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왔던 건데 올해는 그냥 살짝만 보셔도 되고, 뒤에 잠깐 보시면 72페이지 보세요. 72페이지에서 심의위원회랑 운영위원회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운영위원회가 더 중요해요. 운영위원회가 오른쪽에 있는 게 얘는 잘 나오거든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처음 나왔고 전면적으로 나와서 올해는 운영위원회가 또 나올 것 같다. 차이점 비교해 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왼쪽에 줄여서 그냥 심의위원회 이렇게 부르고, 어디에 두는 거냐면 국토교통부에. 근데 필수가 아니네. 둘 수 있다. 임의기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현재 두고 있기는 해요. 국토교통부 산하기간. 그렇게 현재 두고 있긴 해요.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심의사항. 자,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는 거죠. 중개업해서 돈 벌 수 있고 중개 보수. 사고 치면 물어줄 수 있어요. 손해배상. 네 가지. 이제 네 가지를 심의위원회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해서 돈 벌 수 있고 돈 물어줄 수 있고 그렇게 기억하는데, 핵심 되는 건 시험이에요. 시험 관련된 거를 심의위원회가 우선해서 정하는 거예요. 시험은 옛날의 명칭은 시험위원회였어요. 시험 관련된 거 한다고 시험위원회. 지금은 심의위원회 명칭이 바뀌었고 시험은 심의위원회. 그럼 시도지사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한, 처음 자격증을 나눠준 시도지사는 자격 관련 일처리를 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은, 시험은 심의위원회. 그래서 작년에 시험 관련 사항 심의위원회가 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가라. 그것만 그래요. 시험만 심의위원회가 우선하니까. 근데 작년에 중개보수도 심의위원회가 정하면 시도지사가 따라가라. X. 시험만 그래요. 시험은 심의위원회, 자격은 시도지사. 주의사항. 시험과 같은 말이 있어요. 자격의 취득. 시험 봐야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시험 봐야. 그러니까 시험과 자격의 취득은 같은 말이다. 자격의 취득,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요 자격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그런 거 교부한 시도지사. 시험은 심의위원회. 적을 필요 없어요. 앞에 다 나와요. 제가 적으라는 것만 적으면 돼요. 어딘가 다 적혀 있다고. 또 적다 마셨군요. 또 72페이지. 심의사항. 거기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해서 돈 벌 수 있고 돈 물어줄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고, 시험과 같은 말 자격이 취득이다. 이렇게 되고,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정해졌어요. 내가 제1차관으로 승진하는 순간에 위원장도 같이 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된다. 국장이 된다. X. 국장이 지명한다. X. 제1차관이 된다. 정해진 거니까. 부위원장은 없네요. 없어요. 부위원장이 없다 보니까 3번이 의미가 있는 거죠.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일을 못하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해요. 옆에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하면 되죠.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다.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게 되면 미리 지명한 위원이라. 그렇게요. 위원은 국장이 임명 위촉하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위원장은 정해진 거예요.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국장이 임명 위촉하고. 그럼 이제 위원을 잘라버리겠대. 임명은 국장이 했어요. 잘라버리는 거 누가 하죠? 당연히 국장이 하는 거예요. 임명권자가. 국장이 임명 위촉했으니까 잘라버리는 거, 해촉, 잘라버리는 것도 국장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가 잘라버리는 거니까. 임기는 2년, 연임 규정은 없다. 연임 규정. 옆에 운영위원회는 1회 안에서 연임 규정이 있어요.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운영위원회 연임 규정 없다. X.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요. 4년까지 할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근데 심의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연임 규정 없으니까. 보궐위원은 땜빵. 땜빵은 똑같네요. 항상. 땜빵은 남은 기간만. 땜빵만 잘하면 된다. 땜빵은 누가 그만둬 갖고 땜빵으로 들어가면 땜빵만. 전임자 남은 기간만. 새롭게 2년이다. X. 땜빵은 땜빵만. 구성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7, 11 편의점이다. 영어로 써놓을까 하다가 좀 힘들어갖고 7, 11 이 정도 영어는 아니까 편의점. 다른 편의점 떠오르면 안 된다고. 7, 11 그리고 그 다음 재척.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빠지는 거죠.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그래서 1번 위원이 본인이 당사자예요. 그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당사자래. 유리하게. 당사자랑 친족관계래요. 유리하게. 아니 본인이 증언, 감정, 조사 그런 거 있대요. 유리하게. 1번은 유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빠져야 돼요. 자기가 당사자, 배우자가 당사자, 당사자랑 친족관계, 증언, 조사, 감정 그런 거 있으니까. 근데 2번 배우자였던 자, 친족이었던 자, 이혼이죠. 이거 이혼. 배우자였던 자, 이혼했대. 어떤 상황? 꼴배기 싫다. 불리하게 할 수 있다고. 친족이었던 자, 이혼, 전 장인 장모. 패키지로 보고 싶지 않대. 꼴배기 싫으니까. 전 시어머니. 현 시어머니도 그런데 전 시어머니 제대로 딱 걸린 거 아니야 지금. 불리하게 할 수 있다고요. 꼴배기 싫으니까 불리하게 할 수 있다. 유리하게 하는 것도 빠지지만 불리하게 하는 것도 빠져라. 제가 거기 적어놨죠. 이혼한 경우여서 꼴 보기 싫으니까 불리하게 할 수 있다. 빠져야 돼. 예. 어쨌든 유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거구나. 빠져라. 그렇게 그것도 과거형도 빠진다. 과거형도.
운영이 제일 중요해요. 밑에 있는 운영이. 똑같은 내용이 3번 나와요. 공인중개사법에. 개의 회의를 시작하는 거 어떻게? 제적 과반수로, 총원 과반수로. 결정, 의결, 통과는 출석 과반수. 결정, 의결, 통과시킬 때 제적 과반수다. X. 제적 과반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의. 결정은 출석 과반수. 통보. 7일 전까지 통보해주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날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옆에다가 통보 생략 X라고 적어놔야 돼. 이 통보를 생략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모르면 어떻게 찾아와 이거 위원들이. 통보 생략 X. 전날까지는 해줘야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날까지지 통보를 생략한다. 있을 수도 없다.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오죠? 모르는데. 그 다음 간사, 도와주는 사람, 서기는, 기록하는 사람 회의할 때 필요해요. 근데 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 둔다 이렇게 돼 있고 서기는 규정이 없어요. 서기는 회의할 때 필요해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간사, 서기 다 규정이 있어요. 몇 명인지는 규정이 없지만 있기는 있어야 돼요. 필수로 다 회의할 때 필요해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 서기는 회의할 때 필요한 사람이에요.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운영위원회 협회에 둔다 돼 있네요. 운영위원회 오른쪽에 맨 위에 협회에 둔다니까 그 밑에 빈칸에다가 한 식구 적어놔야지. 협회랑 뭐다? 한 식구다. 한 식구. 협회에 두니까 운영위원회랑 협회는 한 식구다. 한 식구. 한 식구라고 적어놓고. 그리고 뭐하는 기관이냐면 감독기구예요. 공제사업을. 그래서 심의사항 보시면 공제사업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를 감독한다. 감독기구. 공제사업 감독하는데 감독기구를 협회에 둔 거예요. 감독이 잘 안 돼. 그래서 한 식구니까. 위원장.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이에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선. 뭐죠? 사랑의 짝대기. 둘, 셋 찍는 거. 호선. 네가 해. 네가 해. 내가 할게. 된다 그랬어. 쪽팔리겠지만. 짝대기 제일 많이 받으면 위원장, 두 번째가 부위원장. 이렇게 호선. 정책심의위원회는 정해진 거 제일 채권이 된다.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일을 못하면 부위원장이 대행하면 되고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미리 지명한 위원이 하는 거고 위원은 1번 협회 회장 추천해서 위원장, 국장 승인 얻어서 위촉한다는데 그냥 읽어보는 거지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법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임기는 2년 1회 안에서 연임 가능하다. 연임 규정이 있고 그래서 4년까지 할 수 있어요. 1회 연임이니까 4년까지. 보궐위원 땜빵은 땜빵만 똑같고 구성은 19명 이내. 왜 19명이다? 한 식구니까 한 19명 했던 거. 한 식구니까 19명. 19명 해도 되지만 그러면 저를 너무 개무시한 거 아니야. 한 식구니까 19명. 한 식구니까 19명. 외우기가 쉽다. 그리고 협회 관련 사람은 3분의 1 미만. 그래야 또 감독이 되죠. 이 지금 협회 두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감독이 안 되는데 다 협회 관련 사람이면 진짜 감독이 안 되지. 협회 관련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해라. 되고 제척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한 식구니까. 어차피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제척이 있으면 다 빠져야 돼 이거. 그래서 제척 없어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한 식구이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같은 이유로 통보도 없어요. 한 식구니까. 어차피 뭐 식구끼리 통보해주고 그래. 뭐 식구끼리 뭐 내용 증명 보내고 그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뭐 하면 되죠? 카톡 하면 돼요. 자기들끼리 카톡 단체방 하나 만들어 놓고 있어. 여기 통보 없음 한 식구니까 옆에 적어놔야 돼. 카톡 단체방. 카톡 단체방에 공지 띄우면 된다고. 그럼 보고 찾아오면 되지 뭐. 한 식구인데. 그리고 간사석이 몇 명씩인지는 규정이 없지만 있기는 있어야 한다. 회의할 때 필요해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한 몇 번만 더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더 중요하다. 정책심의위원회 작년에 전면적으로 나와서 이거 매년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는 근데 자주 나왔다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더 자주 보자. 다시 앞으로 와서 15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만 다시 볼게요. 15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심의사항,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고 중개업해서 돈 벌 수 있고 돈 물어줄 수 있고 이렇게 네 가지다. 그죠? 15페이지 양가로문의 동그라미 3번. 시험과 같은 말 자격이 취득이고, 그 옆에 오른쪽에 쭉 가보니까 굵은색으로 제가 시험은 누가 우선한다? 심의위원회가 우선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따라가라. 뭐만 그렇다고요? 시험만 그렇다. 다른 건 아니에요. 시험만 그런 거고. 그리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는 심의사항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됐고. 그 다음 맨 밑에 이제 2번 굵은색 자격증 교부 제재. 양가로 1번 자격증 교부 누가 주는지가 중요해요. 시도지사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가 없다. 동그라미 2번에 국장이 시험을 시행해도 시도지사가 준대요. 그래서 처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 자격 관련 모든 일처리를 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교부한 시도지사. 처음 준 사람.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지사가. 그렇게요. 동그라미 1번 줄 때 합격자 발표하고 1개월 이내 주래요. 작년에 나왔었죠. 정답으로. 2개월 이내 X. 1개월 이내에. 1개월도 긴데 사실은 2개월 그러면 시험 붙은 거 까먹겠어. 너무 길어. 1개월 이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다 그러면요. 일주일 이내 X. 일주일 이내 X. 1개월 이내. 일주일은 왜 안 된다? 한 일주일은 술 마시고 있다. 술 진탕 마신다고 시험 붙었으니까. 한 일주일 마셔야지. 꽐라 되는 상태라 갖고 그때 주는 거 아니야. 그때. 한 1개월 되면 진정되니까 줘라. 또 자격증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교부 대장이 있어요. 공적인 장부. 정부가 관리하는 장부인데 거기다 적고 주래요. 그럼 적을 때 1번 공무원이 손으로 쓴다. 2번 컴퓨터로 한다. 2번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라. 대장은 똑같다. 자격증 교부대장, 등록대장, 지정대장, 대장들은 똑같다. 손으로 쓰지 말고 컴퓨터로 작성 관리해라. 그렇게 되는 거. 됐고. 그거만 주의하고. 양가로 2번 제재. 동그라미 1번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자 동그라미 칠 필요 없겠네요. 또 자세히 보니까 굵은색으로 돼 있잖아.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손 2개 양팔 2개니까 1학년 일반이 있다. 1학년 일반. 근데 이제 양도되어 있으면 그 자격도 취소하라고요. 자격 취소 플러스 1학년 일반. 양수되어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냥 1학년 일반만. 취소할 게 없으니까. 양도되어 한 것만 바로 취소. 그리고 1학년 일반. 양수되어는 그냥 1학년 일반만.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은데 엄청나게 틀리세요. 잘 안 보니까. 자격증 양도되어 있어요. 이건 적어주셔야 돼요. 뭘 취소하죠? 자격 취소. 자기 거를 취소하라고요. 자기 거를. 등록증 양도되어 있대. 등록증. 뭐를 취소하는 거예요? 아니, 등록 취소해야지. 자기 거를 취소해야지. 자기 거를. 자격증 양도되는데 등록 취소 X. 등록증 양도되는데 자격 취소 X. 각자 자기 걸 취소해야죠. 자기 거를. 엄한 거 취소하면 안 되잖아. 이게 계속 나오고 정답으로 나왔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꼼꼼히 안 봐서. 잘 봐야 돼. 낚이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죠. 당연히.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고 자기 걸 취소해야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당구장 표시 보시면 판례는 양도대여를 어떻게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주로 일을 누가 했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요. 주로 일을 누가 했나? 자격증 없는 사람이 주로 일을 다 했다. 양도대여. 있는 사람이 한두 건 한 건 상관이 없어요. 주로 일을 누가 했나? 자격증 없는 사람이 주로 다 했다. 양도대여. 그래서 이런 판례도 있었죠.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동업을 했어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돈 다 됐어요. 있는 사람은 일만 하고 돈 벌어서 수익 배분해주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돈을 다 댄 거예요. 사무소 차릴 때. 그러면 양도대여 아니에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돈을 다 댔다고 싹 다. 양도대여 아니다. 돈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대여는 아니다. 일은 안 했잖아요. 일을 했어야지. 일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했으니까 양도대여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밑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주어 동그라미.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또는 이와 유사명칭 이에다가 동그라미 형광펜 별표 칠하지 마세요.
칠하지 마. 칠하려고 그랬잖아 지금. 칠하지 마. 왜? 자세히 보면 굵은색으로 돼 있거든요. 이미 칠해놨다고 제가. 자세히 봐야 돼 근데 좀. 보이죠? 2 이렇게 좀 굵은색으로 해놨는데 또 안 보인다 그러면 섭섭하지. 2니까 1학년 일반 2니까 2. 이거는 자격 취소는 아니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니까 1학년 일반만. 2와 유사 명칭 사용해도 2 하면 1학년 일반이다. 그리고 이제 2와 유사 명칭 판례가 두 가지. 부동산 뉴스대표 명함에다가 이거 파고 다녔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부동산 뉴스대표 누구누구 명함에다가 그렇게 파고 다녔어요. 이 명함을 딱 받아보면 사람들은 부동산 뉴스대표 이걸 보면 아,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대요. 이거 유사명칭이다. 부동산자가 들어가 있다고. 또 작년 판례가 무슨 부동산 카페 커피숍이었어요. 커피숍 간판을 무슨 부동산 카페다 이렇게 부동산 카페 간판. 그리고 차와 부동산 차 마시면서 부동산 얘기하자. 커피숍인데 요 간판을 본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 이거 주인이 바리스타다 이런 생각이 안 든대요. 공인중개사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이게 유사명칭이다. 공인중개사자가 안 들어갔지만 공인중개사 느낌이 나니까 왠지. 그래서 유사명칭이다 그거예요. 사용하면 안 된다. 1학년 일반. 결론은 부동산자가 들어가 있는 건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유사명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1학년 일반 2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없네요.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3번 넘기지 마세요. 1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출제위원이 있어요. 출제위원. 문제 내는 사람 심의위원회 위원과 달라요. 출제위원. 자, 문제 개판으로 냈대요.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5년간 위촉금지가 있죠. 5년간 문제를 못 내게 된다. 이게 있다. 출제위원. 우리가 시험보다 컨닝해서 걸리면 5년간 시험 못 보고 출제위원은 5년간 위촉금지가 되고 그래 되고 그거 적어놓으면 되고. 나온 적은 없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출제위원이 자기가 문제 내면서 자기 거 내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안 낸.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출제위원 5년간 위촉금지 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심의위원회 위원도 5년간 위촉금지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운영위원회 위원은요? 없어요. 출제위원만, 문제를 내는 사람만, 문제 개판으로 내면 5년간 위촉금지가 있는 거예요. 출제위원만. 그것만 주의하고. 됐고, 넘기시면 이제 등록으로 넘어가야죠. 16페이지에서 등록 절차. 등록. 요거는 의의를 보시면 했던 거예요, 우리. 중요한 건데, 의의.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대요. 중개업할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 붙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우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죠? 바로 중개업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무등록 중개업. 등록도 없는데 중개업했으니까. 기업공인중개사랑 다른 말이고. 얘는 등록을 한 자. 기업한 자가 아니에요. 등록한 자. 중개업해도 되고. 등록이 있으니까. 응?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등록했으니까. 그래서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등록은 중개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랬죠. 등록은. 그게 의의고. 그리고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만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기업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 이렇게만. 이제 중개업은 그만 외우고 요거 외우자 그랬어요. 이거. 신곡도 있었잖아. 그래서 땡벌. 당신은 나를 울리는 땡벌. 그거. 공인중개사는 자격. 개업중개사는 등록. 헷갈리는 지렁이는 너무너무 싫어요. 했었잖아. 지난주 프린트에 제가 가사까지 적어왔잖아요. 그거. 공인중개사가 자격, 기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니까. 지렁이는 뭐였다? 앞뒤로 이거 주저리 나오는 이 지렁이들이 있잖아요. 앞뒤로 이 지렁이들. 헷갈리는 지렁이들. 싫다. X. 지렁이들 X. 또 주저리 등록. 또 등록. 이렇게 주저리 나오는 이런 지렁이들. 헷갈리는 지렁이는 너무너무 싫어요. 안 된다. X. 공인중개사가 자격.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이니까 그거 됐고. 오늘은 가사 안 적어왔나요? 적어왔네요. 오늘도 적어왔죠? 아닌가요? 예, 2페이지에 있잖아요. 프린트 2페이지에 또 적어. 신곡이라서 계속 적어오고 있어 지금. 저 밀고 있어 요즘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2페이지에서 밑에 박스 내용 있죠?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땡벌 이거. 공인중개사는 자격 그렇게 하는 거죠. 개업중개사는 등록. 헷갈리는 지렁이는 너무너무 싫어요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했던 거죠. 혼자 있는 이 밤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거니까. 공인중개사가 자격, 기업공인 등록이 나와 이거. 이제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중기업은 그만하셔도 돼. 중기업은 됐어. 충분히 제가 보기에. 이제 한 달에 하나씩은 외우기로 했잖아 우리. 이제 이번 달에는 요거 외우자. 됐고. 다시 돌아와서 16페이지. 다음 주에도 또 적을 수 있어요. 계속 16페이지. 양가로 2번 성격인데요. 성격은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명령적 행정행위. 정부가 명령하는 거다. 정부가 명령. 중개업을 하라고 명령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다. 2번 기속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거부할 수 없대요. 공익적인 이유로 막 거부하고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받아주래요. 허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허가는 거절할 수 있는데 등록은 그렇지 않다. 기속성. 개별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뭐 그런 거고. 사무소 한 개를 여러 명이 공동 사용해도 각자 해라. 등록은 개별성이다. 각자 하는 거다. 일신전속성. 한 몸에만 붙어 있어. 그거죠. 양도상속 안 되고. 5번 강행 규정만 별표. 판례니까 얘가 문제가 나오죠. 이제 성격에서는 판례는 등록 관련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강행 규정 뒤에 가로하고 효력 규정 적어놔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임의 규정이 없어서 제가 강행 규정 그러면 무조건 민법에서 말하는 효력 규정이에요. 무효를 시키는 거. 우리는 그냥 강행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나누고 그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효시키는 거. 판례도 똑같아요. 판례도 강행 규정이다. 그럼 그게 효력 규정, 무효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행 규정은 무효인데, 무효시키는 건데 전부 다 무효가 되진 않아요. 특정 부분만 무효가 돼요. 뭐가 무효란 얘기예요? 중개 보수지급 약정만 무효.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사람은 돈 내라. 얘기 안 돼. 중개 보수지급 약정이 무효 요소. 다른 건 다 유효. 무등록으로 중개업했대요. 매매계약 체결됐어요. 매매계약도 무효다. X. 다른 건 다 유효. 중개 보수지급 약정만 무효. 그래서 이제 판례가 두 가지 있으니까 이거 적을 필요는 없어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했대요. 무등록 중개업하면 이제 3학년 3반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학년 3반. 처벌을 받는데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이 무효여서 여기에 이때만 무효예요. 내가 처벌을 받을 때만. 그땐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다. 무효니까 청구가 안 된다. 돈 내라 이게 안 되는 거고. 근데 처벌을 안 받는데요. 3학년 3반 처벌받는 게 아니래요. 처벌을 안 받는다. 그러면 중개보수 지급약정 유효. 내가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럼 청구할 수도 있다. 돈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뭐였냐면 판례에서 어쩌다가 한 번 한 거.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했다. 이거 중개업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 어쩌다가 한 번 중개한 건 중개업한 게 아니다. 무죄. 돈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중개보수 지급약정이 유효요소. 판례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잘 봐야 한다고요. 차이점은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나 안 받나 그게 차이점. 처벌을 받을 때만 돈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무효가 돼서. 처벌을 안 받으면 유효. 돈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동그라미 5번에 세 번째 줄 벗 돼 있는 거 벗.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한 자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차이점은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나 안 받나 그거 잘 보자.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는.
시험에 잘 나오고 민법 시간도 잘 나오고 특히 우리는 밑에 게 더 잘 나와. 어쩌다가 한번 중개했을 때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더 잘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등록 절차가 나오는데 두 가지네요.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거, 법인으로 등록하는 거 2번, 그리고 17페이지에 3번 굵은색으로 두 가지만 나와요. 중개인은 새롭게 등장할 수가 없다. 중개인은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 붙어서 등록하는 거,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하는 거 두 가지로만. 자, 이제 요것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등록할 때는 등록 신청서를 내요. 그게 등록 신청이에요. 이 등록 신청서에 종별, 종류를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어요. 법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두 가지. 이땐 중개인이 안 나와요. 왜냐면 중개인은 등록 신청이 안 되니까. 법인으로 할 건지 공인중개사를 할 건지 신청하래요. 두 가지. 신청서에는. 이제 등록이 됐대요. 등록되면 뭘 주죠? 등록증을 줘요. 등록증. 등록했으니까. 여기에는 종별, 종류가 법인,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중개인, 부칙상의 기업공인중개사. 세 가지가 다 있어. 등록증에는. 중개인도 등록증이 있다고요.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등록 신청이 안 된다는 거지 등록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등록 신청서에는 중개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나를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도. 얘가 등록 신청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등록 신청서에는 기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법인, 공인중개사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다. 오, 맞는 걸로. 두 가지로만. 중개인이 없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등록증에는 기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법인, 공인중개사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다. 그건 X. 등록증에는 세 가지가 다 있다고요. 중개인도 등록증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나도 잘 봐야 돼요. 이제 등록 신청서에는 두 가지. 왜냐하면 둘만 등록 신청 가능하니까. 중개인은 새롭게 등장할 수 없고. 절차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걸 배우고 법인은 차이점만 배우겠다. 법인은 차이점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붙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처음에 등록 신청하네요. 가만히 있으면 등록이 안 되니까 등록 신청을 해라. 누구만? 개인, 자연인은 공인중개사만. 안 그러면 법인 만들어야 되고, 다른 자격증은 안 된다. 변호사도 안 된다. 세무사 안 되고, 법무사 안 되고, 감정평가사 안 되고, 오로지 공인중개사만. 변호사가 바로 그냥 중개업하겠대요. 무등록 중개업 안 되는 거고, 변호사인 채로 등록하겠대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격증 따와야죠. 변호사가 바로 중개업도 안 되고, 변호사가 바로 등록 신청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죠?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자격증 따와서 등록하고 중개업하라고요. 그 순서로. 변호사도 안 된다. 근데 모든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 얘는 이미 사무소에서, 다른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두 군데 걸치는 게 안 돼서 양다리가. 그만두면 돼요. 그 사무소를. 그 사무소를 그만두면 그냥 공인중개사니까 되는데 직원인 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서 일하게 돼서 양다리 걸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X.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해요. 사무소 소재지. 요것만 잘 보시면 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을 찾아가라. 얘가 등록 신청을 받아주니까 등록관청이에요. 주소지가 아니에요. 일단 집에서 중개업하는 거 아니다.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시장, 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 된다. 모든 시장 되는 게 아니에요. 군수면 다 돼요. 구청장이면 다 돼요. 시장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 된다. 그럼 특별시장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특별시에 구가 있는데. 광역시장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광역시에도 구가 있는데. 특별시장 나오면요, 안 틀려. 광역시장 나오면요, 무진장 틀려. 무진장.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 나와. 그래서 꼼꼼히 봐야 한다고요.
특별시장은 눈에 잘 보이는데 광역시장이 잘 안 보여요. 이거 주의하자. 그리고 이런 거죠. 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반 신대 구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사무소 딱 차려놓은 거예요. 분당구에다가 누구 찾아가야죠? 경기도지사는 안 되네요. 여기 도지사 없으니까 성남시장 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내가 사무소 두는 곳에 구가 있다. 무조건 구청장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구가 자치구건 비자치구건 상관이 없다고요.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 괜찮아요. 일반시에 있는 구 비자치구 괜찮다고. 무조건 구청장을 찾아가라. 구청장을. 시장은 뭐다? 구가 없는 시 시장만. 그렇게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근데 얘도 사실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 뭐가 나오냐면 이것만 나온다니까요. 광역시장. 요거를 잘 알면 여기까지 나올 텐데 여기서 다 틀려버리니까 여기까지 안 나와요. 광역시장 안 된다는 거예요. 구가 있으니까. 선배들에게 고마워해야지. 여기서 다 틀려갖고 여기까지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아직까지도. 근데 결론은 뭐 똑같으니까요.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을 찾아가자.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돈 내야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라. 공짜가 아니라 등록 신청할 때 돈 내는 거. 그러면 또 문제가 있네요. 지자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조례도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맞죠? 어딜 보라 그러죠? 앞을 보라 그러죠. 누굴 찾아갔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요게 맞고 이게 틀리고, 시도지사면 시도조례,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조례 그렇게 들어가죠. 누구를 찾아갔나 보면 되는데 또 이것도 역시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여기서 틀리니까 또 다 돈 내는 거 6가지를 못 외우고 있다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도 돈 내는 거 6가지 외우자.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3가지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라. 나머지는 증들 재교부. 그렇게. 그리고 그 지자체가 종류가 2가지인데 정확히 표현해 맞다. 누구를 찾아갔나 보면 되고, 시도지사면 시도조례,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조례. 그렇게요. 어렵지 않고. 그럼 이제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이 뭐하냐면 등록 기준을 심사하는데 그게 4가지가 있게 되죠. 두 번째 등록 기준 심사. 그래서 이제 갖추면 등록이 되는 거, 기속성이라고 부르죠. 무조건 등록이 되는 거. 등록 기준 첫 번째 공인중개사일 것. 다른 자격증은 안 된다. 변호사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격증 따와야 돼요. 공인중개사일 것. 두 번째 실무교육 받아야죠. 아직 일을 안 해봤으니까 알려주라고요. 실무교육, 실무수습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슬쩍 그냥 넘어가고 있어. 법에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안 정해지고 있어. 반대가 심해갖고 1년 이내. 오늘 등록 신청하면 1년 이내 받은 게 있어야 돼요. 1년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은 1년. 왜? 일이니까. 우리 실무가 뭐다? 일하는 거. 몇 년? 1년. 외우기 쉽잖아요 이거. 실무 1년. 직무교육도 1년. 일이니까. 실무 일하는 거 1년. 그래서 중개업 하다가 그만두고 1년 이내다. 면제가 되죠. 실무교육은 항상 1년. 일이니까 1년. 그 다음 세 번째 사무소에 있어야 돼. 반드시. 온라인상으로만 중개업 할 거라도 필수예요. 사무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용할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사무소는 항상 똑같다. 자,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대요? 돼요. 기재가 안 됐어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았대요? 돼요.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물 안 되고, 사용권 넓게 인정,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 그래서 전전세, 전대 다 되고, 또 등록 신청이니 자기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등록 신청하는데 부인이 가서 계약 체결해도 돼요. 상관이 없다. 사용권은 넓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사무소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면적 제한이 있나요? 그런 거 없다. 면적 제한이 없다. 사무소 면적 제한 있는 거 강의실, 교육할 때 강의실 면적 제한이 있어요. 강의실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거는.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어요. 그것도 주의하시면 되고. 사무소
법인도 똑같고 나중에 분사무소 똑같고 사무소 이전할 때 그 사무소 이전도 똑같아요. 항상 사무소는. 그 다음 네 번째, 결격사유가 없어야 돼요. 등록 결격사유.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다. 연령 제한, 국적 제한이 없으니까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고 붙으면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근데 등록은 안 돼. 그런 게 등록 결격사유 11가지나 있다고요. 오늘 배우죠. 그중에 뭐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록이 안 돼요. 이렇게 네 가지가 등록 기준. 갖추면 등록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네 가지만 등록 기준이에요. 책에서 17페이지에서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세 번째 줄 벗 보세요. 벗. 인장을 등록할 것, 업무 보증을 설정할 것, 고용인을 고용할 것 세 가지 등록 기준이 아니다. 아니에요. 인장 등록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도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등록하고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보험 드는 거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안 들 수 없어요. 근데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등록하고 나중에 보험 드니까. 이것도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고용인은 필수가 아니잖아요. 고용 안 해도 되는데 뭔 이게 등록 기준이야. 아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 업무 보증 설정할 것 얘만 별표를 칠해주세요. 2번이나 나온 적 있어요. 얘는 2번이나. 그거 주의하자. 됐고 그것만 요 네 가지만 등록 기준이었고 다시 앞으로 와서 16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등록 신청에서는 동그라미 2번 등록 관청만 잘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등록 관청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은 모든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구가 없는 시시장만. 그래서 광역시장 안 된다. 제발 안 된다. 광역시장. 그리고 구청장이면 자치구 구청장이건 비자치구 구청장이건 상관없이 다 된다. 내 직함이 구청장이면.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주의를 보니까 내가 사무소를 두는 곳에 구가 있다. 누굴 찾아가자? 무조건 구청장 찾아가자.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거기까지만. 나머지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17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 서면 통지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쉬겠습니다.